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6년 잠신고 2학년 문학 내신 대비 OT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잠실 지역에서 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잠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17년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쭉 담당해왔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잠신고만 10년 정도는 가르쳐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차례부터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잠신고 2학년 내신 출제 경향이 그동안 어땠는지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내신 대비 시 학생들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과 그동안의 입시 성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잠신고 문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잠신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 범위를 구성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과서 처음부터 45 그리고 300쪽 그리고 172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학습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학습지는 그러니까 추가 문학 작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교과서 작품에 대한 부가적인 해설이 나와 있는 프린트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대부분 교과서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기말고사 역시도 보면 지금 교과서 범위에 학습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추가 문학 작품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추가 작품 같은 경우는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마이너한 작품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걔네들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 자료라든지 정리집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잠신고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시험 범위 자체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시험 범위를 소화하는 게 조금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경향 말씀을 드리면 담당 선생님별 스타일이 아무래도 조금 상이한 편이에요. 이게 잠신고는 공립학교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전이 보시고 전출 가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뀌는 그 시즌마다 시험의 경향 역시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별로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나 스타일에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올해 어떤 선생님이 2학년을 담당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는 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잠신고를 10년 정도는 담당했다 보니까 현재 계신 국어 선생님들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학년 누가 맞는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내신 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잠신고 문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에 비해 전반적인 난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물론 잠신고 국어가 1학년 때도 쉬웠던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들이랑 등급 컷을 비교해 보면 작년 1학년 같은 경우도 조금 쉬울 때는 88 전후, 어려울 땐 82 전후로 나와서 시험이 아주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2학년은 그때보다 더 등급 컷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학년 시험이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시험이 어려우면 85, 88 정도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게 9등급제 기준이기 때문에 85 1컷이 4% 기준으로 1컷이라고 했을 때 10% 기준으로 하면 보통 80초 그리고 조금 더 가면 70 후까지도 1등급 컷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잠신고 문학의 시험 경향이었고 그러면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학생들이 탐구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1학년 때도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거 다 했지만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과탐, 물리니, 화학이니, 생명이니 이런 것들을 공부를 추가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제도가 개편되면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1학기 때 그 과탐의 주요 내용들을 다 배우는 형태로 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잠신고는 안 그래도 이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 애들이
과탐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쏟는 바람에 국어 공부 시간이 1학년 때보다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과목별 시간 분배를 해놓고 주당 적어도 한 3, 4회 정도는 짧은 시간이라도 국어에 투자를 해줘야 시험 범위를 전부 다 소화하는 게 가능해요. 사실 교과서 범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뭐 좀 대비가 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막상 내신 대비를 진행해 보면 학생들이 공부 자체를 이제 거의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학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과탐 공부하다 보면 시험 한 2주, 3주 남겨놓고 이거 과탐 끝내느라 국어를 거의 못했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의식적으로 주별 이제 시간을 할당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끔 계속 이제 강조를 좀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실한 자세를 갖춘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1년 내내 1학년 때 저랑 같이 수업하기 전에는 2등급 내지는 3등급에서 이제 머물던 학생들이 2학년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알려주는 방향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성실하게 따라와서 1등급으로 이제 그 등급이 향상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뭐 작년 이외에도 되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잠신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실력은 이제 모의고사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실한 자세만 갖추고 있으면 제가 1등급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잠신고 선생님들은 세 번째로 내신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신유형 문제를 좀 많이 내시는 편이거든요. 이게 보통 뭐 다른 인근의 이제 학교들을 보면 뭐 잠일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는 편이고 뭐 영동일고나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립학교고 선생님들이 계속 좀 고여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 패턴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맨날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나오는 거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잠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도 그렇고 2학기 때 이제 할 문법도 그렇고 야, 이 문제 참 뭐 이제 속된 말로 신박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열심히 암기를 하는 것만으로 대비가 가능한 건 아니고 판단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문제를 마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은 이제 맞아야 될 문제를 실수 없이 맞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정적 1등급, 고정적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잠신고 문학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 그러면 저희의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제 수업의 표로 학습의 태도를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이제 표를 정해봤어요. 사실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학생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력이나 이제 실력이 오르는 게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성적도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적 직관을 기반으로 이제 국어 과목의 학생들이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논리를 학습하는 과목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이 아닌 논리에 기반해서 이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태도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요거 잠깐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제가 항상 1학기 내신 대비 처음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사항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뭐 요거는 이제 문서로 만든 건데 이 문서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 방향에 맞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태도라고 하는 게 좀 막연하게 이제 태도라는 말을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태도를 교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해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 수업의 특징은 이제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교정하는 데 많은 포커스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수업 자체도 단순히 자습서 주석을 읽어주는 형태로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논리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학작품 설명을 할 때도 어떤 해설이나 이제 주석이 있으면 왜 이런 해석과 왜 이런 주석이 달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작품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걸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포커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통 뭐 요 인근 저뿐만 아니라 다들 평일에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형식적인 클리닉을 되게 싫어해요. 저는 이제 거칠애로 뭔가 보여주는 걸 좀 많이 이제 싫어하는 편이라 가지고 클리닉을 할 거면 진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매번 올 때마다 학생들이 반드시 이전보다 조금 더 알게 된 상태로 집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내실 있는 클리닉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이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수업은 항상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많이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보통 내신 대비 수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학년 올라가면서는 학생이 줄어드는 게 이제 주변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지금까지 1학년 때보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학생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일예로 잠신고만 하더라도 제가 23년도 말에 로고스에 와가지고 이제 만으로는 24, 25 이렇게 2년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 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한 15명 내외로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고 25년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2학년 되었을 때 그때는 40명 넘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선택할 때 주변 친구들의 실력 향상이 학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는 나랑 되게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시험 대비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르는 걸 보면 쟤는 어떻게 실력을 올렸지? 어떻게 점수가 올랐지? 이게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보고 친구의 소개로 이제 학원에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늘 2학년이 더 많이 듣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가 좀 회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수업의 특징으로 이제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수업 때는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아무래도 이제 잠신구도 역시 나오는 편인데 그 외부 지문 대비를 위한 빈출 작품 정리라든지 내지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하는 편이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하자면 저희 수업이 지금 10시부터 1시까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건 학생들의 스케줄을 보고 진행되는 사항이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수업 때 그 작품에 대해서 최대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20, 30분 정도는 수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뭐 물론 바로 이제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스케줄 보고 이제 조절을 하는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수업이 3시간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수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70%는 학생들이 수업 들은 이후 이제 복습을 하고 배운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머지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이 복습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는 효과적으로 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주 3회 학습 루틴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걸 부지런히 따라올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 기간 동안 총 10회독의 공부를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 10회독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도 이제 시험 범위 진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공부량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초반부부터 스포트를 조금씩 올려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정도의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닉은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뭐 테스트 보고 검사 받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리닉에 매번 오면 학생들이 이전보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더 많이 알게 된 상태로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클리닉도 조금 길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조금 빨리 끝나는 학생들은 보통 2시간 내외 정도로 클리닉을 하는 것 같고 좀 많이 걸린 학생들은 3, 4시간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클리닉이 얼마나 큰 효용을 지니고 있는지는 전교권 학생들만 봐도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특히나 잠신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전교 1등 하는 학생들도 많이 이제 담당을 해왔는데 전교 1, 2등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클리닉을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운영을, 이제 한 번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평일 중에 수, 목 중에 시간 되는 날 한 번만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굳이 오라고 안 해도 2번, 3번씩 클리닉 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필연적으로 이제 막 해소가 안 되는 궁금증이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완벽하게 납득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갈증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근데 그게 클리닉에 오면 깔끔하게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클리닉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교권 학생들일수록 클리닉을 더 원한다는 걸 좀 저는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주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능동성이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클리닉에서 이제 클리닉 오면 맨날 문제만 풀고 검사 받고 질의응답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 클리닉의 효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신경 써서 클리닉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 온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입시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잠신고 같은 경우는 이건 잠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어이구 죄송합니다. 잠신고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담당했던 학교들 전교 1등급자의 3분의 1은 그래도 꾸준히 이제 배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 수강생에서. 예를 들어,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보통 잠신고는 이제 1등급자가 9명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최소 3명 정도는 제 수강생에서 나왔었고, 많이 나올 때는 4, 5명. 그러니까 50% 가까이 되는, 그 넘을 때도 있었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제로 바뀐 25년도 수강생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30에서 50% 정도가 1등급을 이제 받았습니다. 잠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10% 기준으로는 한 22명 정도가 1등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작년에 보면 그래도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한 대충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학생이 1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주변에 잠신고를 담당하는 학교는 많잖아요. 근데 잠신고를 담당하는 학원은 많잖아요. 지금 갑자기 아까 배터리가 없다고 떠가지고 살짝 당황했는데 근데 잠신고 담당하는 학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최소 30%, 3분의 1 정도는 이제 제 수업 수강생에서 1등급자가 나왔다는 점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어서 나온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1학기 때 6등급이었다가 2학기 때 2등급으로 향상이 되거나 혹은 7에서 3등급으로 향상이 되는 등 중하위권 학생들도 제 수업을 부지런히 따라왔을 때 높은 향상률을 보여왔고, 작년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잠신고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국어 내신이 이제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2학기 올라오면서 이제 이 친구도 친구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같이 이제 다니는 친구가 국어 내신을 이제 1등급 받아가지고 그 친구의 소개로 왔는데, 원래 4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그 5등급 체제에서 66%, 상위 66% 이하에 해당하잖아요.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른 학생인데, 근데 그런 친구 역시도 이제 제 수업을 부지런히 따라와서 2학기 때는 궁극적으로 1등급을 받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말에 로고스에 처음 온 이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수강 인원이 204%로 이제 성장했는데, 그동안 사실 이제 뭐 따로 막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동안 보여왔던 성과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증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잠신고만큼은 이제 제가 어느 이제 선생님과 비교를 해도 이제 수업의 퀄리티 면에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 전에도 작년 이전에도 꾸준히 이제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 배출을 해왔지만 그걸 다 이제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1등급을 다 넣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작년 딱 25년도 기준으로 전교 1등한 친구, 그리고 전교 2등, 전교 3등한 친구들 성적표만 이제 가져와 봤어요. 실제 1등급자 수는 훨씬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1, 2, 3등한 이제 좀 최상위권의 성적을 보인 학생들의 성적표만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대학 진학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 26학년도 합격자, 그리고 25학년도 대입 합격자 현황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의대 3명, 서울대 2명, 성대 3명, 뭐 한양대 3명 등등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고, 이 의대 3명 중에서 이제 카톨릭대 의대를 합격한 친구, 그리고 한양대 의대를 합격한 친구가 잠신고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25학년도 역시도 의대 2에 서울대 4, 고려대 2명 등등 이제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산대 의대 합격한 친구가 저랑 계속 수업을 했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화학과, 뭐 간호학과 등등 잠신고 수강생들 중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치사하게 이제 이런 걸 집계를 할 때 중복 기재를 하지 않아요.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조금 뻥튀기라는 그런 곳들도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추잡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제 중복 같은 건 없고, 그리고 재수생이나 N수생을 집계에 포함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거 다 뺐습니다. 현역 등록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 기준이 아니고 등록 기준이에요. 실제로 요 학생들은 이 대학에 지금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이 친구들 역시도 이 학교에 이제 등록할 예정인 학생들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입시에서 그래도 진짜 제 제자다, 제 수강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최소 한 1년 반 정도는 제 수업을, 입시의 절반 정도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 이제 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학기 1년 잠깐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학생들은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도 여기에다가 집계를 하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잠신고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 이제 뭐 연세대 합격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제가 이제 확인은 했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먼저 합격증을 보내주진 않았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집계를 해놓은 학생들은 먼저 합격증 보내고 선생님 저 이번에 어디 합격했어요 라고 말해준 친구들, 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만 이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나서 뭐 스승의 날 이럴 때 가끔씩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잠신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한 이후에도 제가 이제 종종 만나고는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편지를 써줬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감명을 받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요걸 다른 분들께 이제 좀 보여줘도 되겠니? 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요거 역시도 이제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서울대 합격한 학생,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고려대 합격한 학생인데 이제 그 입시가 끝나고 나서 뭐 대화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지금 이거랑 서로 다른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두 학생이 이제 둘 다 잠신고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이제 저랑 같이 내신 대비 쭉 진행하고, 그리고 방학 수업도 이제 들어왔던 학생인데, 보통 잠실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1 이때는 이제 동네에서 수업을 하다가 고3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치동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이구, 꺼져버렸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역시도 이제 이 친구들 역시도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3 넘어가면서 이제 대치동 그 유명한 일타강사 이제 선생님 이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한테 이제 막 엄매 특강 같은 걸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잠깐 편집점 잠깐만 잡고 다시 찍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이 현재 3시 40분인데 이제 오전 새벽 3시 40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찍어야 될 학교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째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트북이 꺼질 줄 몰라가지고 정말 이건 좀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얘기를 이어서 하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고3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잠실 지역은 대치동이 접근성이 이제 좋다 보니까 이제 스타 강사 선생님들 이제 수업을 듣는데, 방학 때 이제 이거 최근이에요. 이제 저번 달 얘긴데 이제 뭐 저보고 이제 문법 특강 같은 거 뭐 안 열어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대치동 가서 그 유명한 선생님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저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 이제 그 선생님들의 수업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제 뭐 대치에 뭐 진출해야 된다, 뭐 누구보다 뭐 선생님이 뭐 더 잘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낯뜨거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가 높은 친구들이 이제 제 수업이 그거보다 더 낫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만큼 제 수업의 퀄리티를 잘 보여주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 역시도 이제 그 자기 친구, 같이 저랑 공부했던 그 친구가 이제 뭐 문법, 뭐 독서 이런 거 다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듣고 있는 대치동 수업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낯뜨겁고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제 수업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사례가 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이번에 이제 의대 합격한 친구가 이제 국어가 올해 입시에서 다 한 것 같다,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자기가 국어를 좀 잘 못했는데 성적 진짜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친구 역시도 국어가 되게 자신 없는 과목이었는데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주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입시 끝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당장의 그 내신 대비보다도 긴 관점에서 결국은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어야 이제 그동안의 성과가 좀 이제 그 노력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 진학을 학생들이 성공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조금 들려줄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신경을 쓰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사실 입시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돼요.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국어 때문에 재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도처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제 수업의 목표는, 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라는 말 대신에 국어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실력 향상만 생각하면서 수업을 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사실 잠실에서 10년 정도 오랜 기간 이제 수업을 해 왔는데,
뭐 그동안 저의 이제 성과라든지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해왔고 뭐 이런 것들을 알릴 창구가 없었다고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뭐 물론 잠신구 자체는 제가 그동안 많이 증명을 해왔다고 이제 결과로 증명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저를 이제 알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결과를 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올려나가려고 하거든요. 만든 지 이제 한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은 뭐 그 별다른 내용이 없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이제 결과 나온 것들이라든지 수업 관련한 사항들은 여기다가 조금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었고 지금까지 이제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